자, 청와대는 무슨 생각일까? 노영민 비서실장의 어떤 말로 대략 느낌이 오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다라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져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물러나라고 말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직도 문 대통령을 모르는 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가장 모자란 또는 문 대통령의 그런 어떤 특성을 가장 악용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죠. 실제 자기 인사권이 서너 번 정도 까이고 최근에 수사 지휘를 한 두세 번 받고 하는 과정이면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부처라도 거기서 물러나는 것이 A라고 생각해요. 나를 특정 자리에 임명했지만 나의 인사권자는 이 자리에 적임자라고 보지 않는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미 문 대통령의 마음이 떠난 자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이 나를 뭐 다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 자체 같은 양아치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윤석열이 거짓말했구나가 그냥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영민 장관이 정말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그래도 세련되게 정말 이렇게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시구나 생각하는 게 아까 박대출 의원이 어문소리 해버리니까 딱 세게 말했지만 또 여기서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이랑 관계가 어떠냐 뭐 이런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최고 감독자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센스 있게 정치를 잘 하시고 답변을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활약을 제가 조금 뭐 지나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그 국회에서 유상범 그 유호성인가요? 영화배우 형하고 이렇게 설전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런 공격성 발언을 합니다. 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입법 로비 사건 전직 국회의원 3명이 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때 제때 수사를 못해 공소시효를 다 놓치지 않았냐. 의원님이 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저는 적격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최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영민 그 비서실장을 전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은 철저하게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 민주당은 뭐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나오는 문제 하나하나마다 개혁의 의지를 가득 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좀 안 했으면 하고요.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팀 플레이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180석으로 뭐하냐 하시는데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건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모든 사안을 건건히 밀어붙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전국이 이제 장애투쟁하고 막 그 난리,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유지해서 계획을 해 나가는데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나가기도 힘들다는 부분.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짝이라도 조금만 더 스피디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이 상황이고 추미애 장관한테 국민의 지임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국회에 싸우려고 오시냐고. 얘네들 미친놈들인 거지. 지들이 추미애 올 때마다 싸움을 걸잖아요. 이 상황을 갖고 싸우려고 오시냐고. 그러면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거기를 납작 엎드려가지고 죄송해요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인 것 같고 일단은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뭐 임기를 채우라 뭐 계속해서 뭐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인 게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죠. 뭐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뜻을 와전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국민들의 요구, 지지자들의 요구에 너무 민주당이나 정부가 둔감하냐, 답답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들끓는 여론에 너무 정부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아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걸었을 때 국민 여론을 조사해보면 한 10분의 6 정도가 문제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조사하면 10분의 3도 안 됩니다. 10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사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했으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조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후적으로 나중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절차적으로 좀 더디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혼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다소 지난한 느낌이 있어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거쳐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조금 참는 것도 그 지지자로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무일도 뭐 자기 색깔 없이 이렇게 임기 채우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 내고 나가긴 했지만 임기를 꽉 채웠단 말이에요. 윤석열도 그러니까 역사적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상한 반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자르는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을 아니지 윤석열과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그 임기 시기가 임명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쌍두마차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조국을 침으로써 조국 장관이 조기에 낙마를 하고 추미애 장관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차동욱처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했다고 중간에 바지 벗겨서 물러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서실장 등 입을 통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효율성과 경제성이 나름대로 떨어지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못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저 제도를 선택했지? 누가 뭐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정말 그 정책 결정이나 그 뭔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정말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하는 방향이랄까 이런 그 검찰총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직무 등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검찰 출신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 검찰 댓글놀이가 검난이라고 보수 언론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이현주 변호사는 이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검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분인데요. 진짜 그렇긴 하잖아요. 댓글 뭐 몇백 개 달리는 것이 검난이 될 수 있습니까? 웃긴 거지. 검사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찌찌리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거기에 언론들이 그거를 증폭시켜 주는 거죠. 검난이라고. 그러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또 정말 좋은 말씀하셨더라고요. 텐션업? 네, 텐션업.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뭐 국민이나 국가의 어떤 해가 끼쳐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자기의 뭐 권한이나 권력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민망한 일이고 좋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 논쟁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진작부터 했으면 국민들이 검사들이 댓글 달고 했다 그러면 눈을 부릅키고 뭐 무슨 일이저거 바라볼 텐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하고 있다가 자기 힘을 좀 빼려고 하니까 댓글놀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우리 저 이연주 변호사님께서 써주셨더라고요. 힘내세요 변호사님.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한동훈 검사하고 동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동기. 그러니까 사실은 좀 늦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 그 남성 중심주의 정부나 그리고 검사들의 그 놀이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이분 그래서 그 가장 뭐 여성으로서 좋은 직업인 검사를 그 버리고 변호사로 오신 분인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은 그 검사들이 지금 인사에 목매고 있다. 그래서 옛날처럼 평검사회의의 좌장격이 될 사람이 부부장검사나 부장검사 승진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떠들지만 결국은 옛날 같은 그런 용기 있는 평검사회는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검찰의 속성을 너무도 잘 얘기해줘서 이놈들 결국은 지네들 안에서만 그렇지. 지네들 안에서만 막 떠든 겁니다. 나 힘 세거든, 우리 화났거든 하면서 밖에 나와, 야 너 그럼 나와봐, 나랑 싸워봐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요. 연필 안 뜨고 와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의사 그 파업한 그 의대생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쨌든 단체 행동도 했고 국시도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표를 내든가 댓글놀이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잖아요.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이 그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니까 니들 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데 아니야 나 서비스 잘하고 있어라고 자기들끼리 자아자찬하면서 왜 근데 너희들은 왜 우리 못 믿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짜 찌질하고도 너무 찌질이 중에서 최고의 찌질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검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난이라고 말을 붙여야 될 정도의 사안인가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게시판들이 만들어지면 소위 말하는 광장 개념으로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군사 독재 뭐 쿠데타 이래 가지고 막 총칼 들고 수도를 향해 진격해 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몇십 명이라도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버티는 정도라면 그나마 검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표 내는 놈 하나 없이 왜 가끔씩 이제 인사가 나면은 뭐 어디로 이렇게 좌천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표 내봐야 많지도 않아요. 역대급으로 가장 적다면서요. 이번에 뭐 검사들 대량으로 뭐 반발 그러면 사표를 했다 그러는데 숫자를 봤더니 역대급으로 가장 작아. 왜? 왜겠습니까? 검찰 밖으로 나가면 지금 변호사들이 많아가지고 수익이 줄어든 상태에서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거기서 사표 내고 못 나가는 거죠. 우리 이덕준 변호사가 이미 밥그릇 큰 거 하나 종중 네, 가지고 있잖아요. 전주의 아들이 지금 그쪽에 수입 다 하고 있다는 소문이 선산 있어요. 문제 관련돼서는 선산 아도치고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군인들이 지배하던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국정원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근데 그런 세력들은 다 개혁됐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군인들이 인사권자의 말을 안 듣습니까? 국민들의 의사에 거역하는 행위를 합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도 잘 컨트롤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자기들 권한을 우리는 뺏길 수 없다. 불법적으로 정한 놈들이 지금 실은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엘리트인 건 내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도 엘리트 조직 아닙니까? 법원이 이렇게 자기들의 그 지난번에 누굽니까? 양승태 이후에 법원도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검찰만 지금 검찰 수상에 앉으면 다 자기들 이익에만 충실한 발언을 하고 이직거리를 하는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어찌 보면 공권력의 성역이다. 견제받지 맞아요, 못하는. 맞아요. 저는 개혁돼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변호사님 하신 말씀 좀만 읽어볼게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못 냈던 사람들이 자기 권한이 축소된다고 하니 이렇게 우르르 나서고 열렬히 저항하면 자기네들끼리 용기 있다고 난리 나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어이없다. 또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투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에 나와 있다. 정해진 권한이고 공식적인 문서로 내리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마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비공식적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들이 침묵했다고 질타했다. 핵심이네. 이거 그냥 딱 몇 마디로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명박 혐의 없음. 근데 박근혜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연설할 때 그런 경선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검찰은 이미 BBK 도곡동 땅이 누구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를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검찰은 다 알고 있는데 이명박이 후보가 되자 덮어버려. 혐의 없음. 이명박 거 아니야.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김홍일이 그러죠. 우리가 검찰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만큼 검찰이 무능했었습니다. 무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척 해야죠. 그러니까요. 중수부장이었죠 그때 김홍일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어쨌든 이현주 변호사, 뭐 진해원 검사, 이문정 검사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이분들 훌륭해요. 내가 봤을 때 훌륭한 게 남성 위주의 검사 문화에서 상당 부분 그거를 그러니까 좋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정의를 진짜로 지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눈사롱 쳐가고 여성 검사들은 대략적으로 조직 내에서 아마 소외될 거예요. 그 과정들 심지어는 후배 검사에 대해서 성폭행, 성추행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런 여성 검사들의 목소리가 지금은 소수겠지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성 검사들이 더 많이 나와주는 것이 검찰 개혁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진짜. 예, 제가 가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나라는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검찰, 연방 검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후졌다고 그러는 이탈리아 검찰마저도 마니폴리테 이런 운동을 하면서 썩은 정치권을 우리가 개혁하겠다. 그다음 마피아로 우리가 소탕하겠다 등등으로 정의롭게 나오는 게 실은 검찰인데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나서서 정치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찰도 우리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동경지검 뭐 예를 들더라도 과감하게 썩은 부위를 수술할 땐 나서지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검찰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유일한 검찰인 너무 힘을 많이 줬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검찰 뭐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개혁이 쉽게 안 되나. 지금 공수처가 지금 회의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좁혀지겠습니까?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 텐데. 저는 그래서 시한을 딱 정했기 때문에 11월 저는 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변협에서 3명 내지 4명 정도의 후보를 추천하겠다. 그럼 이제 그 추천된 후보를 가지고 아마 정당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비토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천은 변협에서 하는 몫으로 하고 거기에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양 정당에서 그 추천한 2사람씩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되는데 비토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누구 인사를 자기들 인사를 미는 구조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수동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해보고 너희들 만약 합의를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진행 과정에 관련된 시간상의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 못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구도 때문에 저는 뭐 높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예.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높게 봅니다. 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님 믿습니다. 아,